또 안녕하세요. 특보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입니다.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. 저희 잊지 않으셨나요? 네, 이제 그만둔 줄 아셨죠? 제가 댓글창까지 막아놔가지고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사실은 작년에 특수교사 일로 좀 많이 바빴기 때문에 제가 또 댓글을 달아드리는 것도 또 잘 못할 것 같아서 막아놨습니다. 잘 지내고 있었고요. 바빴냐면 이제 작년에 저희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를 못 받았어요. 그런데 또 어떻게 못 받았는데 어떡해요. 이제 이걸 또 기회로 해서 또 새롭게 또 많은 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. 작년에 이제 우리 들어온 1학년 신입이는 사실 정말 전적으로 지도사 배치가 필요했어요. 거의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배변 훈련 안 되고 식사지도 안 되고 그리고 전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최중증으로 1대1 완벽 케어가 필요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를 케어를 하면서 다른 학생들까지 같이 하는 그런 고충이 있었습니다. 손이 이렇게 좀 나갔어요. 그러니까 좀 많이 몸이 좀 힘들어서 그 학교 생활에 좀 집중을 하느라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. 하지만 또 그만 성과가 있었어요. 성과라고 하면 이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편식지도 어떻게 고치나 새로운 신입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그냥 걷고 앉고 그 외에는 아무런 의사소통이 솔직히 안 되는 학생입니다.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그리고 정말 문을 열지 않으면 나가지도 않고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학생이었어요. 근데 이 친구의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편식이었어요. 처음 왔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소말리아 어린이처럼 까맣고 배가 빵빵하게 나와 있었어요. 이게 먹지를 않으니까 배출이 어려워서 가스가 몸에 차서 이제 정말 편식이 어느 정도 심했냐고 하면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흰 밥과 집에서 이제 가져온 특정 회사의 그런 완자 그것만 이제 먹는데요. 근데 이것도 자발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으깨서 먹여주지 않으면 또 먹지 않는. 근데 먹는 것도 삼키는 수준의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수준의 정도의 정말 심각한 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가정에서도 그게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가정의 사정과 또 부모님이 또 사랑을 많이 주시지만 모질지 못하셨어요. 이 시기를 좀 골든타임을 놓치신 것 같았어요. 1학년인데 한 4살 정도의 체격이 가졌던 친구였습니다. 친구를 제가 정말 한 달 만에 편식을 고쳤어요. 나름 편식은 좀 고친다고 자부심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저희 지금 기존에 있던 친구들도 편식이 좀 다 있었거든요. 어떤 친구도 목살이랑 흰밥만 먹는 친구도 있었고 야채를 아예 안 먹는 친구도 있었어요. 현재. 근데 그 친구들 제가 다 고쳤어요. 정말 다 먹게.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궁금하시거든요. 정말 안 고쳐지는 편식 어떻게 고치나요? 방법은 정말 딱 하나입니다. 시간과의 싸움. 그 학생이 내가 졌다 그냥 먹을게요 라고 할 때까지 그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편식을 지도하는 거예요. 사람을 사실 좀 제 자신을 갉아먹어요. 사실 저도 이 방법이 이 학생에게 좋다는 건 알아요. 막 윽박지르지도 않고 이렇게 협박하거나 아니면 아이에게 우쭈쭈 하지 않아도 그냥 진짜 조용히 꾸준히만 반복을 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거. 그 편식을 고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이걸 고치는 제 자신은 정말 저는 한 1년 동안 급식을 먹는 게 아니었어요. 이 아이 먹이고 밀어넣고 그러니까 급하게 항상 체하고 사실 좀 많이 힘들긴 했는데 결론은 이 아이를 조금 변화시켰다는 것.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요즘에는 학교에서 편식 지도도 마음대로 못해요. 이게 또 학대로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. 근데 지금 이 학생의 경우는 목숨과도 연관이 있는 지금 일이었거든요. 가스가 정말 가득 차가지고 부모님도 우선 편식 지도에 승낙을 하셨습니다. 제가 만난 아이 중에 편식 중에 최고였어요. 한 달 동안 그냥 밥을 다 이유식처럼 다 으깨서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밥에 이렇게 다 비벼서 입에 넣는 것만 신랑이가 장난이 아니었어요. 입에 안 넣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흰밥 딱 그것만 먹지 다른 반찬은 안 먹거든요. 식판에도 딱 조금씩 정말 하나씩만 한 숟갈이어도 나는
이 식판에 있는 밥을 네가 다 먹어야 우리가 이 급식소에서 나갈 수 있다. 근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거를 몸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최대한 식판에 딱 진짜 한 숟갈씩만, 딱 하나씩만 넣고 입에 한 번 넣으면 그게 통과되게. 근데 그것마저도 입을 안 벌리니까 정말 신랑이 일을 하는데 거기서 무너지면 이제 끝인 거예요. 초반에는 급식소에 맨 먼저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조리사님들 다 먹을 때까지 둘이서 한 숟갈을 들고 신랑이를 했어요. 근데 이게 언젠가는 돼요. 근데 그 언젠가가 정말 희망 고문인 게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. 특수교사가 아니면 보호자가 이겨낼 수 있냐 없냐. 만약 하다가 내가 힘들어서 포기를 하면 그거는 예전보다 더 심한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큰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 밥 한 숟갈 먹이는 데는 한 일주일 걸렸어요. 저는 사실 한 달 걸릴 줄 알았거든요. 어떻게 일주일이냐면 사실 미리 다 얘기를 해야 돼요. 그 아이가 급식소에만이 아니라 학교 오서 전체적으로 저는 좀 센 선생님이 되어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살살 웃고 방긋방긋거리면 금방 이 친구가 저를 스캔을 해버려요. 시간표도 다른 학생 다르게 짰죠. 겹치지 않게. 왜냐면 다른 아이들까지 제가 이렇게 엄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. 이미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 저와 규칙이 다 잘 되기 때문에 1학년으로 인해서 다른 아이들까지 그 엄한 분위기가 너무 가혹하잖아요. 뭔가 하나를 해도 무조건 나는 다 끝까지 하는 선생님이다. 나는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이 학생에게 심어줬어요.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중증학생인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런 분위기를 더 잘 파악을 해요. 작년에는 제가 정말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게 저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이 아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. 웃으면 안 되고 정말 탁탁탁 떨어지게 일주일 만에 밥을 한 숟갈 먹는 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. 밥을 한 숟갈 먹고 나면 정말 제가 간이고 세게 다 꺼내주면서 칭찬을 해요. 그래서 먹어 이걸 계속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.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는 이 한 숟갈을 먹으면 내가 이 급식소에서 식판을 정리하고 나갈 수 있구나를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. 이제 한 달 정도가 되자 3월 초가 되자 우선 제가 먹여주는 거에서는 먹습니다. 근데 항상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이에요. 어느 순간 먹다가 다시 그 평지에 올 때가 있어요. 제가 무는 밥을 먹질 않아요. 그게 뭐냐면 이제 주변 선생님들이나 상황 파악을 하는 거예요. 자기가 한 숟갈 먹었을 때 모두가 기특한 표정을 하고 있는다는 걸 안 거죠. 그래서 저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. 그런데 때치 지나가는 선생님이 누구야 먹어라고 하면 또 먹어요. 그거는 저와의 관계에서 보다 더 위로 가겠다는 마음이죠. 그때부터는 이제 주변 선생님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.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제가 밥을 먹을 때 응원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관심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다행히도 작은 학교라 이런 게 다 이해돼요. 한 달 동안 이 아이와 저의 식사의 그걸 다 봤기 때문에 다들 선생님들이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모른 척 할게요. 나중에 제가 이렇게 잘 됐을 때 칭찬해 주세요라고 할 때 많이 칭찬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정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. 교장 교감 선생님들까지.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같이 협력을 하니까 이 아이의 속도가 금방금방 빨라지는 거예요. 후반기 때 정말 다들 놀랐어요. 흰밥과 그 딱 정해진 반찬 하나만 먹던 아이가 급식소에 있는 모든 반찬을 밥을 주는 거는 다 먹기 시작을 합니다. 씹는 습관을 배워오질 않았어요. 그러니까 우선은 삼키고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면 같은 거를 본능적으로 이렇게 당기는 것도 안 되고 빨대 사용 이렇게 쪽 빠는 게 안 되고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꿀꺽 삼켜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 반찬들의 그 질감을 느끼는 거를 시키는 것도 또 중간중간 해야 돼요. 밥을 먹이면서 점점 가위로 자르는 크기를 늘려요. 씹게. 씹으면서 삼키게. 처음에는 이런 저와의 그 기싸움에 빨리 먹고 급식소 나가야지 이런 생각에 그냥 먹던 그 아이가 먹으면서 자기가 선호하는 게 생겼어요. 딱 봐도 눈빛이 있거든요. 제가 먹여줬을 때 어떤 걸 좀 더 좋아하는지. 그때까지도 이 학생은 수동적입니다. 입에 넣어주고 또 넣어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. 그런데 이제 급식은 어느 정도 먹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스스로 포크질을 할 수 있는 걸 가르치기로 했습니다. 집에서도 그렇고 그냥 항상 떠먹여주고 정말 모든 거를 다 오죽하면 학교에 들어왔을 때 부모님이 그 내려주면 그 현관에서 가만히 서 있어요. 누구야 들어와 할 때까지. 들어와. 교실 밖으로 제가 고개를 내밀고 들어와 그러면 이제 뛰어와요. 근데 제가 사라지면 멈춰요. 그러면 또 들어오세요. 신발 벗으세요. 옷 벗으세요. 가방 걸어놔요. 라고 하나하나 시킬 때까지 하지 않아요.
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모든 게 그렇게 다 해주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걸 하지 않아도 되는데, 안 하고 버티면 다 먹여주고 다 입혀주고 벗겨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해주는데 굳이 내가 왜, 이런 생각을 좀 은연중에 하고 있다는 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. 자, 그럼 이제 포크질을 시작해보자. 물론 포크질이 되지 않습니다. 여보세요. 잡으세요. 잡아서 찍어. 손을 네가 해야 돼. 얼른. 안 하면 못해. 얼른 해. 할 수 있는데 안 해요. 왜냐? 그걸 하는 순간 내가 이제 이걸 해서 먹어야 되거든. 그렇죠. 꽤 영리합니다, 아이들은. 그래서 자, 제가 어떻게 했냐면, 땡큐. 땡큐. 재밌지? 땡큐. 이쪽 입에 해야지. 또. 자, 또. 땡큐. 또. 땡큐. 그렇게 해서 포크로 스스로 찍어서 먹는 것까지 네 하는데, 또 한참의 세월이, 가을이 좀 지났어요. 주세요. 주세요. 나오지? 먹어. 옳지, 잘했어. 이거 찍어서 쌤 주세요. 이거 찍어서 쌤 주세요. 알지? 한 번 더 찍어야지. 주세요. 주세요. 땡큐. 이제 근데 이게 사진, 이제 영상에서 보면 바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매일매일 또 달라요. 어떤 날은 했다가 어떤 날은 또 안 해요. 그 간보기, 기싸움이 계속 이루어집니다. 저는 학교에 제일 즐거운 게 급식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. 오전에 탁 수업을 끝내놓고 급식을 정말 머리를 쳐박고 막 먹는 게 너무 신나는데, 그 1년 동안 그 기쁨이 없었어요. 이 친구를 먹이고 나면 밥이 식고, 그리고 또 이제 또 급식 시간이 또 정해져 있고서 조리사님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또 저는 허겁지겁 먹어요. 오히려 이 친구가 점점 씹는 그 스킬이 늘어날 때마다 저는 오히려 제가 삼키면서 먹고 계속 체하고, 이게 반복되어서 사실 저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하지만 진짜 이 아이의 편식 지도를 고치고 싶었어요. 왜냐면 3월 초에 왔을 때보다 여름이 지나고 계속 이제 볼 때마다 아이가 크고, 나중에는 변을 못 넣어가지고 가스가 찼던 게 다 사라졌어요. 음식을 보면 1학년 아이들, 보통의 아이들보다 더 많이 먹어요. 왜냐면 제가 끝까지 다 먹여서 이 식판을 완판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먹는 양도 많아져서, 예전에는 감기 한번 걸리면 어떻게 될까 봐 겁이 났는데, 오히려 감기에 걸려도 그 아이의 동생들보다도 더 건강하게 정말 먹는 게 정말 이 아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욕심이 생겨서 이제 포크질을 하고 나니까 숟가락질도 가르쳐 보고 싶은 거예요. 여보세요. 옳지. 잡고. 옳지. 아유, 잘 먹네. 자, 우유도 한 입도 안 먹었어요.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날 때는 우유 하나를 다 먹어요. 먹어야 돼. 자, 두 손으로 컵 먹어. 쭉쭉. 먹어. 천천히 흘리지 않고. 옳지. 흘리지 않고. 잘했어. 더 먹어야 돼. 더. 옳지. 또 쭉. 옳지, 잘하네 이제. 컵 사용 잘하네. 쭉. 먹어야 돼. 쭉.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겼던 이유는 이 아이의 가능성을 가정에도 알려줘야 됐어요. 우선은 집에서 계속 먹여주시니까 그러지 않고 스스로 먹게 어떻게 계속 해달라고 영상을 찍어서 보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얼굴 안 나온 영상도 제가 좀 이렇게 찍어 놓았던 이유는 이렇게 편식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. 꼭 장애 학생이 아니어도 비장애 학생도 편식하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. 예전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그거를 못 먹게 커트시키려고 그 지도를 했었던 게 더 많았는데, 점점 이제 들어온 학생들이 편식이 심해서 편식 지도를 해야 되는 게 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, 이 친구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. 아무것도 안 먹고 그 기존의 그 반찬 하나만 먹던 아이가 연말이 되니까 우선 편식이 없어요. 주는 데는 다 먹어요. 매운 것도 먹고 김치도 먹고, 오히려 기본의 또래 1학년 학생들보다도 더 잘 먹고 많이 먹습니다. 하지만 이게 좀 먹여줘야 되는 수동적인 게 있었는데,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포크로 사용을 하고 수저도 손에 쥐어주면 입까지 넣는 거, 이게 왜 이 친구가 안 했냐 그러면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. 처음에 포크 사용이 되게 두려웠던 게 먹여줬기 때문에 포크를 이 손 조합과 입 조합을 안 되는 거예요. 포크로 이 입까지 들어가는 그걸 못해서 여기도 묻히고 묻히는 것도 싫어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거를 힘들게 할 필요가 있니까, 부모가 다 해주고 밖에서 다 해주는데, 계속 이게 꾸준히 이루어져야지만 편식 지도나 다른 장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을 수정할 수 있어요.
근데 이게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더 못해요. 점점 더 오히려 더 퇴행을 해요. 정말 이제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정말 산 넘어 삼인데 그걸 차근차근 이뤄서 이 친구가 나중에 스스로 먹는 것까지. 저는 편식이나 먹는 거에 되게 많이 교육에 비중을 많이 두는 이유가 그거예요.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. 이 학생에도 형제가 있고 형제들이 또 남동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이 있을 때 이 친구도 집에서 먹여주지 않으면 스스로 안 먹어요. 그러면 맛있는 거나 이런 건 다 뺏기거든요. 저는 사실 올해가 반기예요. 더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.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편식을 조금 발전시켜 놓고 가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저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. 저랑 가정 그리고 또 그 외에서 이 학생이 다니고 있는 모든 곳에서 같이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.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수교사든 가정에서든 무엇이든 문제 행동이 고치는 방법은 그 안에 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또 구체적인 지도가 있어야 되지만 본질적인 해결 방법은 꾸준함이에요. 어떤 방법이든 간에 꾸준하게 해야지 이 문제 행동을 고칠 수 있어요. 나오는 전문가가 얘기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어도 꾸준하지 않으면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. 이 친구도 제가 할 거는 딱히 없어요. 저는 진짜 꾸준히 먹이고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. 나도 너무 힘드니까 이거 포기하자라고 했으면 아마 이게 이만큼 나아지지 않았을 거예요. 학기 말 때 그 달라진 체형과 그걸 보면서 다들 놀라셨어요. 저 역시도 와 그냥 진짜 큰 기로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배웠습니다. 그렇게 1년을 이 친구와 찍어먹고 지내느라 좀 시간이 바빴어요. 그래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래도 이 친구의 사례를 통해서 편식 지도는 무조건 고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가정에서나 혹은 학교에서나 편식 지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. 우선 끈기 있게 꾸준하게 일단 내가 이걸 먹어야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.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모나 교사가 꾸준하게 계속 대시를 하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야기가 길어지면 잘 안 보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한다고 말이 좀 빨라졌는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저의 1년간의 편식 고치기 이야기를 좀 빠르게 짧게 담아보았습니다. 올해가 학교 만기였거든요. 또 다른 학교로 가서 또 새로운 환경에서 또 이제 새로운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해요. 조금 더 건강하게 체력적으로 건강하게 해서 좀 많은 특수 현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.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. 여러분 안녕.